남북 정상 간의 이런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제가 그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그 비핵화 그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지저대기가 일수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것도 다를 바 없다.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유나무개밖에 없었는가?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어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시련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그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이런 태도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니만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예, 저는 뭐 이 얘기 듣고 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대화하는 그 문화 자체가 틀리구나,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저런 표현 이제 잘 안 쓰거든요. 저런 표현 쓰면은 저 사람 참 교양이 없다, 수준 이하다 이렇게 이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아예 저런 표현 자체를 안 쓰는데 북한은 뭐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는 김여정을 물론 대독했지만 저런 걸 방송에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싫다는 말을 우리는 안 하거든요. 대놓고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언어 문화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나중에 통일되면 이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런 표현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북한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너무 따뜻한 곳에만 있었어요. 그때도 격한 말 많이 쏟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땐 정말 따뜻한 햇살만 받고 5년을 지내다가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뭐 때도 하고요. 1대1 대담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렇게 따뜻한 온실 속에 있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죠. 사실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있었던 원칙인데 대북 정책 원칙인데요. 핵을 포기해라. 그렇다면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약속했던 이 밥에 고깃국 그 약속 지키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입장은.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갔더라면 지금 남북 관계도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는데요. 이것이 정부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따뜻한 곳에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지금 앞으로 엄동설한이 닥쳐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가 점점 더 센 저런 발언으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사실 전 세계 어느 곳에 나서 저런 발언을 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런 북한이 강하게 발언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입장을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면 취할수록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전 실장이 뭐 핵실험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데 이것도 글쎄 국정원 전 원장으로서 참 적합한 발언인가 싶어요. 이것보다는 북한이 위기에 처했고 불안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도 양지로 나와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국정원장으로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내분 얘기를 좀 다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여정이 왜 저런 격한 표현, 품격 떨어지는 언어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태영호 의원의 말처럼 북한이 오히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핵실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뭐 박지원 전 원장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 네 분 얘기를 다 듣겠습니다. 김두 총장님은 김여정 지금 뭐죠? 공식 1조사 노동당 부부장인가요? 노동당 예. 제1부부장. 부부장의 저 격한 품격 떨어지는 언어는 진짜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제 엄동설안으로 가는 거가 두려워서 내뱉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일단 그 강복절 이 경축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제안 자체를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폐마하고 예. 본인들의 주장을 세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예상됐던 겁니다.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 때 또 순항미사일 2발을 쐈고 또 앞으로 좀 더 현실적 도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 코로나의 확산이 이런 게 예. 남한 당국의 삐라살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비롯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슷한 이런 휴전선 근방에서의 어떤 충격도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세게만 하고 뭔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의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의 현재 본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짖는 개는 물 수 없다. 예. 갑자기 그 말 듣는데 앞에 잠깐 우리 다뤘던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의 이 제안이 북한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하잖아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대화가 없다면은 이건 예. 진짜 끝나는 건데 뭐라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기다렸다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들 생각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자, 그 얘기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테니 들어주면 뭔가 대화도 될 수 있고 예.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스스로 보여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봅니다. 인간 그 자체가 싫다 이렇게 얘기해도 낫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한 거보다 그거는 낫다고 뭐 그런 뜻 의미는 전 아니죠. 정부 때도 뭐 삶은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그 북한 정권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반응이 온 것 자체가 그렇죠.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을 갈 수 있는 신호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예. 그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식량 제공 프로그램부터 쭉 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제안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북한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예. 된다면 뭐 실천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것은 그냥 말뿐이고 예. 과거 이명박 정부에 때 했었던 비핵 개방 3천 그러니까 경제를 줄 테니 안보를 다오 뭐 이런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북한의 예.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예컨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담대한 구상을 할 것이었다면 사전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좀 트는 이런 방식의 실천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을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실제 한번 그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교류와 협력,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가 등등을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 좋은 답을 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실 남북 관계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실천적인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천을 위한 단계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말대로 이제 혹시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와도 우리가 딱히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렇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추가 제재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